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걸려서 기침을 되게 많이 했더니 목소리도 이렇게 아직 안 돌아오고 있네요. 오늘 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밌는 책을 한 권 골랐습니다. 제목부터 너무 신선하지 않나요? 2천만 원으로 결혼을 한다고? 제목에서도 짐작이 가셨겠지만 이 책은 어느 신혼부부의 일기 같은 책이에요. 저자가 꼬꼬마와 삼숑이에요. 꼬꼬마는 신부고 삼숑은 신랑. 이 책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이렇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펼쳤습니다. 책 커버에는 두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꼬꼬마는 책방, 여행마을, 마을 이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책방 손님과 결혼에 꼴이난 4개월차 어리버리 세대, 고등어 냥이 뚱이 엄마, 작은 키와는 달리 전라도 욕 만렙이라고 써있네요. 자, 남편 한번 볼까요? 삼숑. 생일이 나와있고 지하철 회사 직원이라고 직업을 밝혔어요. 책방 손님으로 갔다가 사장님과 눈맞아 결혼한 새신랑. 뒤늦게 여행 재미를 맛보고 이 나라 저 나라 탐험한 여행자. 그리고 꿈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여행 다니고픈 사람이라고 적어놨어요. 2천만 원으로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가능했는지 어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제목 2천만 원으로 결혼을 한다고? 출판사 여행마을. 시작하며 중간에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화 형식이기 때문에 금방 술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내가 쓴 편에는 남편의 속마음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쓴 곳에는 또 아내의 속마음도 나와 있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책방 여행마을 사장과 손님에서 부부로 연을 맺은 용용 부부 꼬꼬마 샴숑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쓰게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땅꼬마 여자 사정과 키 크고 머리 큰 손님. 그게 서로의 첫인상이었어요. 집에 있기 심심해서 책방에 놀러온 손님과 일찍 퇴근하고 싶어 심드렁했던 사장. 손님이 하도 말이 많아서 책방에 오지 말라 어찌나 얘기하고 싶단지. 그런데 하늘은 어쩌면 이리도 신기하게 인연을 점지해 주시는지 어느 순간 우리는 참 비슷한 성향에 비슷한 성격이더라고요. 사귀는 날이 많아질수록 서로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고. 우리는 한국판 노팅의 커플이 되었고 2020년 2월 16일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둘 다 사귀기 전에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생각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가장 큰 건 돈이었죠. 매번 뉴스나 신문, SNS에 쓰여있는 결혼 준비 비용을 보면 내 통장에 한 번도 찍힌 적 없는 숫자만 빼곡히. 변변찮은 직장도 없는데 이 몸 하나 누울 곳 없는 처량한 나. 내가 저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 내가 과연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는 있을까? 생각에 쉽사리 결혼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소리 전론하게 많은 결혼 비용은 거품과 허례허식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아무 논리 없이 그저 남이 했었으니까 나도 한다는 심리, 주변 사람 눈치와 뒷말이 두려워 화려하게 하려는 심리, 세상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모든 환상을 다 부으려는 심리.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결혼은 길어야 1시간이에요. 그 후가 문제죠.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행복이 저절로 짠 하고 펼쳐지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출발선이잖아요. 결혼 후에도 너무 힘든 밥벌이가 남아있고 우리를 비웃듯 내 집 마련, 노후 자금 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연애 초반부터 꾸준히 언급했어요. 만약 너와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평범하고 무난하지만 알뜰하게 하고 싶다고. 다행히 샴숑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 준비 전부터 공통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창하고 호화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력이 담긴 평범하고 소소한 결혼.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시작부터 샴숑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말했어요. 결혼식은 둘이 합쳐 1,000만 원, 신혼집 포함해서 4천만 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기지 않지요? 샴숑도 반신반의했죠. 결혼식은 그렇다 해도 억소리 나는 수도권에서 어떻게 신혼집까지 그 돈으로 가능하냐고.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1,010만 원, 신혼여행 807만 원, 혼수 767만 원, 신혼집 1,416만 원, 총 4천만 원으로 결혼식, 신혼여행, 혼수, 신혼집까지 모두 다 끝냈습니다. 정확히는 4천만 원에서 120만 원 덜 써 3,880만 원. 말 그대로 가성비 만점 실속 결혼을 했어요. 혹시 제가 남의 도움을 안 받을 정도로 엄청난 금손이냐고요? 아니요. 미술 시간 때 매번 D를 받은 똥손 오브 똥손입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스몰 웨딩을 했냐고요? 아니요. 꼬꼬마는 아빠도 첫째, 엄마도 첫째인 집안의 첫째였고 샴숑도 장남이라 둘 다 예식장에서 해야만 했어요. 부모님 모두 아직 현직에서 일하고 계셔서 부모님 손님도 많고요. 식대 보증 인원도 300명 잡았는데 훌쩍 초과한 348명 어치를 계산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어떻게
보통의 결혼식인데 저 비용이 나왔을까요? 그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려고요. 첫 만남부터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좌충우돌 결혼 준비부터 결혼 그 후 이야기까지, 결혼에 든 세세한 비용과 잘한 점, 아쉬웠던 점도 같이 포함해서 말이죠. 혹자는 뭣도 아니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결혼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부럽게 멋진 결혼을 한 것 같지도 않다고요. 저도 알아요.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평범하다는 걸. 하지만 이런 완전 평범러들도 부담 없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시나요? 여기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친구, 언니, 동생이 들려주는 소소한 결혼 에피소드 읽어보세요. 꽤 재밌으니까 믿어보시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꼬꼬마의 남편 샴총입니다. 저같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책은 쓴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현명한 제 아내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마다 조금씩 있는 도둠체 메모, 바로 제가 쓴 글입니다. 같은 상황을 전 어떻게 생각했을지 소소히 비교해보세요. 추신, 실명, 업체명 등은 삭제 후 삽입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부의 신혼 이야기, 꽁냥꽁냥한 사랑 이야기 한번 엿보기로 해요. 목차를 한번 볼게요. 첫째, 사랑이 꽃피는 책방. 둘째, 이 사람이구나, 내 짝꿍. 셋째, 돈이 없는데 결혼을. 넷째,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네. 다섯째, 내 결혼식 날이 오다니. 여섯째, 요절복통 신혼여행. 일곱 번째, 집은 많은데 내 집은 없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이요. 첫 번째, 사랑이 꽃피는 책방. 이 아저씨 대체 뭐지? 그림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평범했던 그날 3월 2일, 책방 여행마을 추천 시즌 2를 오픈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던 그날, 사람이 넘실댄다는 봄 토요일이지만 책방은 오히려 한산했던 그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책방 카운터에 앉아 고양이 뚱이를 만지작대며 멍하니 넋을 놓고 있었다. 벌컥. 이건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 자영어 미소를 띠며 문 쪽을 바라보니 지난 겨울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던 백군이었다. 오, 백군!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사장님도 잘 지내셨어요? 단골 손님이 오면 나도 모르게 투머치 토크가 된다. 첫 손님에게는 낯가리다가 몇 번 보면 그새 조금 친해졌다고 잔소리하고 악의 0% 욕설 날린다. 무엇보다 백구는 나보다 7살이나 어려 편한 누나 동생처럼
말할 수 있어 참 편했다. 동갑 또는 연하와만 연애했던 과거력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벌컥 또 손님이? 다시 한번 자영업 미소를 띠며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훤칠한 키에 반 곱슬인지 파마인지 가늠할 수 없는 머리에 새까만색 코트, 빈폴 크로스백을 맨 남성이 뚜벅뚜벅 책방에 들어왔다. 파마네. 난 파마머리 별로인데. 머리가 커 파마를 한 건가? 그리고 얼어 죽을 것 같은 겨울 날씨에 코트? 더위 많이 타시나 보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 유부남인가? 손님의 첫인상은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더위를 잘 타는 아저씨. 아저씨는 가볍게 목 인사를 한 후 조용하게 책방을 둘러보았다. 나 또한 그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백군이랑 맥주 마시며 수다 떨었다. 몇 분이 지나 그분은 발리에서 생긴 일과 그리하여 세상의 끝 포르투갈을 구매했다. 결제 후 바로 가시는 줄 알고 형광등 100개급 환한 미소로 구매 감사합니다 를 외쳤는데 문으로 가지 않고 백군이 앉아있는 바 테이블 바로 옆에 앉는 것 아닌가? 그리고는 바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셨다. 뭐지? 우리 대화에 끼고 싶나? 그럼 아까 초반부터 끼지 왜 지금 이러는 거지? 아씨, 이분이랑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첫 손님은 힘든데. 첫인상이 또다시 한번 바뀌었다. 키 크고 머리 크고 더위도 타고 눈치도 없는 아저씨. 이 아저씨 대체 뭐지? 오전에 가서 책을 사고 배구 경기장 가야지 생각했는데 문이 닫힌 책방을 본 순간 시간을 잘못 알았다는 걸 알고 곧바로 대전에 가서 배구를 보고 밤에 다시 찾아갔죠. 가방은 크로스백이 아니라 백팩이었는데 마을 이장이라 해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여자분이라 놀랐었어요.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기도 해요. 첫 기억에. 두 번째, 이 사람 대체 뭐지? 지금 내 오른쪽에는 책방 단골 백군, 왼쪽에는 책방 첫 방문 대두 아저씨가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단골 손님과만 너무 과하게 대화를 하면 첫 손님이 겉돌아서 책방을 다신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첫 손님하고만 얘기를 나누면 단골 손님이 쓸쓸해하니 그 적정한 균형과 조화를 바로 나, 책방 주인이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이 좋을까? 어떠한 주제가 이 둘 사이의 밸런스를 맞출까? 저 혹시 디지몬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해도 이 질문 참 잘했다. 일단 디지몬을 아는지 모르는지 따라 나와 비슷한 연배인지 알 수 있고 다른 애니메이션을 소화하네 옛날 추억을 뜯어먹으며 부담 없이 친해질 수 있었다. 만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쪽의 나이와 출신 지역을 알 수 있었다. 백구는 27살의 순천 사람, 아저씨는 35살의 부산 사람. 35살? 나랑 3살 차이네. 그날은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밤 9시 30분이 되자 백군이 슬슬 집에 가겠다며 계산하자 대도 아저씨도 눈치를 보더니 이내 책방을 떠났다. 단전에 있는 내 모든 외향성을 끄집어내도 묵뚝뚝한 단답형 대답만 하시던 35살 아저씨. 뻘쭘해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다음에는 안 오겠지? 이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 아저씨 생각은 까마득히 잊고 지내다 시간이 흘러 3월 9일 토요일 오후 8시. 지난주로 돌아간 것처럼 그분은 책방에 또 방문하셨다. 책방을 한 바퀴 둘러보신 다음 메뉴판을 보고 전라 A를 주문하셨다. 그리고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바 테이블 의자 착석. 내 눈은 주름 패일 정도로 하하하 웃었지만 왜 또 하며 열심히 굴러가는 머릿속. 둘 사이에 정막이 흐르면 그 정막이 싫어서 아무 말이나 주절주절 뱉으며 실시간 후회하는 나라는 모질이 10분 얘기 2분 정적을 반복하다가 어느새 시간은 9시 30분. 책방의 마감 시간은 밤 11시. 이제 1시간 30분만 버티면 나는 집에 갈 수 있다. 아쿠, 벌써 깜깜해졌네요. 집에 가라.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금정역이라고 안산시예요. 안산? 그러면 경기도 아니에요. 뭔데? 집에 가라.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래요? 젠장. 그런데 먼 곳에서 여기까지 어인일로 오셨어요? 거기에는 책방이 없을 리는 없을 테고. 둘이 있으니까 이야기의 범주는 어느새 그분의 개인적인 일상을 듣는 것으로 서서히 변했다. 알고 보니 그리하여 세상의 끝 포르투갈 저자이자 내 책방에서 자주 북토크를 하신 길정현 작가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었단다. 6월 말에 홀로 떠날 포르투갈 7박 9일 항공권을 예매했고 여행 준비하다 작가님을 알았다나 뭐랬다나. 우리 책방에서 작가님과 지난번에 진행한 와인 토크 공지를 보니 너무 늦게 봐서 놓쳤고 아깝네. 어쩌지 하다 책방에 작가님께서 사인본을 놓고 간다는 피드를 보고 저녁에 방문한 거라 말씀해 주셨다. 어라? 그렇다면 그냥 책방에 놀러 오신 게 아니라 책을 구매하려고 오신 거잖아. 친해지면 자주 놀러 오셔서 책 더욱 많이 사가시겠는데? 이 기회에 제대로 단골로 만들어야지. 목적 없이 풀려있던 내 두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 역시 여행책도 좋지만 돈이 더 좋은 자본주의 장사 마인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두고두고 책방에 놀러올 신입 단골을 만들려고
나는 더 많은 질문 공세를 해댔다. 질문 하나. 여행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어디 가셨어요? 질문 둘. 그렇게 많이 여행 가면 회사에서 휴가 자주 쓴다 마구 눈치 주지 않아요? 회사에서 어떤 일 하세요? 질문 셋. 저도 공공기관 쭉 일했는데 운영팀? 경영팀? 어느 파트세요? 질문 넷. 재무? 대박. 저도 회사에서 재무회계랑 연구 업무 했는데 요새도 그쪽 업무 거지 같아요? 질문 다섯. 야, 요새도 그러시구나. 저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조달청 업무도 같이 하시려면 힘들 텐데 괜찮아요? 책방을 하며 다양한 직군의 사람을 만났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배우, 작가, 편집자, 자영업 등. 하지만 내 과거와 비슷한 직업군을 만나기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나의 과거 얘기를 들려줘도 일단 용어 자체를 생소해하는 사람이 많아 그들의 얼굴만 봐도 재미없어함이 느껴졌다. 근데 지금 내 앞에 유사 직군, 심지어 같은 파트인 사람이 있다. 내가 말하는 용어의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알아들어. 게다가 그가 말하는 언어와 고충을 내가 뭔지 알아들어. 말 통한다. 신기해. 본래 목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제대로 불부터 과거 업무 이야기, 회사요, 공공기관 체제 불만족 등 서로 티키타카하며 떠들어댔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수다 떨다 자연스레 시선을 책방 시계로 돌렸는데 밤 12시 30분. 헐,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 지났지? 이제 가게 닫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간만에 동종업계 사람 만나서 그런가? 아, 진짜 신난다. 2주 전에는 진짜 별로였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되게 재밌네. 이 사람 대체 뭐지? 내가 분명 안산시가 아니라 공포시라 했는데 과천, 수원, 안산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택시가 아니라 지하철 타고 가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때는 저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엉망진창인 대화 보기를 보면 답이 나오는구만요. 직질. 이거 봐요. 기억이, 워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네요. 세 번째, 왜 하필 이럴 때만? 폭풍수다 이후 그 사람, 아니 금정역은 매주 토요일 8시마다 내 책방에 놀러 오셨다. 지금에서야 매주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왔다고 인지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책방에 올지도 온다면 언제 올지도 몰라 세상 창피한 일이 다 일어났다. 상황 첫 번째. 와인 토크 이후 저녁이라 책방 손님도 없고 행사 때 마신 포트와인 치기가 뒤늦게 올라왔다. 쏟아지는 졸음을 겨우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게 벙커 침대에 올라간 지 5분. 갑자기 책방 문이 벌컥. 살짝 고개를 들어보니 금정역이 날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 누운 지 얼마 안 됐다고 어필했지만 내 시뻘개진 얼굴과 당황함에 그는 내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다. 나 정말 침대에 5분만 누워 있었다고. 상황 2. 책방이 조용하고 심심해서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싶어 인터넷으로 전날 방영했던 나 혼자 산다를 봤다. 마침 해당 내용이 이시연, 성훈, 기안84, 헨리가 홍콩 여행을 하는 거라 깔깔거리며 보고 있는데 또 금정역 등장. 당황해 후다닥 동영상 웹페이지를 닫았는데 동영상 사이트 팝업 광고에서 여성 나체가 화면에 뚜둥.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야한 광고를 껐지만 애석하게도 내 마음과 달리 인터넷 창을 닫음과 동시에 또 다른 19세 광고 2개를 연성해버렸다. 그와 나 사이에 잠시 흘렀던 1, 2초 정적. 뒷골이 뜨끔해짐과 동시에 내 등에 흐르는 땀이 거꾸로 역류하는 느낌이었고 그는 엄청나게 깔깔거렸다. 나는 절대로 야한 걸 보지 않았다고 어필했지만 그의 눈은 또다시 나를 믿지 않았다. 나 진짜 야한 거 안 봤다고. 왜 이 양반이 올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거지 같은 타이밍.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지? 토요일 주말마다 할 일이 없나? 이상하게 갈 때마다 일이 있었던 책방. 사장님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손님을 맞이하고 금발머리 누나가 나 혼자 사는 광고창에 뜨고 재미있는 일이 많고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맥주도 마실 겸 해서 자주 가게 됐던 책방. 만우절 때문인지 벚꽃 때문인지 관악구 책방 사장님들과 여행마을 시즌2를 축하하다가 꽤나 즉흥적으로 만든 만우절 이벤트. 이름하여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4월 1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본인의 책방에서 벗어나 다른 책방 주인 행세를 하는 날. 다들 그날이 월요일이고 월초이니 손님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인스타그램에서 다들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 구경하고 주문하는 바람에 제대로 정신이 없었다. 난 영화 책방 관객의 취향에서 아메리카노를 쉼없이 만들어댔다. 잠시 짬이 생겨 쉬는 타이밍에 들린 은은한 종소리. 손님이구나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금정역?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인스타그램 보니 만우절 기념으로 서로 가게를 바꿨다면서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올리긴 올렸는데 그 가게가 여기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가게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관객의 취향에 있다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놀러 왔죠. 커피 한 잔 주세요. 저 아메리카노밖에 배운 게 없는데 괜찮죠? 네, 아메리카노 주세요. 살짝 감동인데? 금정역이 들어온 순간부터 마감하는 시간까지 우리는 쉼없이 얘기를 나눴다.
나중에 관객의 취향 사장님이 CCTV를 보고 우리 사이를 미리 예견했다는, 시 모임하던 분들에게 드려야 했던 다과와 시간을 까먹을 정도로 깊게 얘기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회사 얘기,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흘렀고 밤 8시 55분이 되었다. 5분 뒤에 책방문 닫아야 하는데 이따 책방 사장님들과 한잔하러 가야 되는데 5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겠지? 1분 1초 흘러가는데 참 아까웠다. 조금 더 일찍 놀러 오셨으면 더 많은 말을 나눴을 텐데, 내가 술 약속이 없었다면 책방에 있는 미니 간식이라도 드렸을 텐데, 이전엔 빨리 가시지 않는 것에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방 집으로 돌아가실까봐 조바심까지 들었다. 아쉬움. 내가 이렇게 그에게 아쉬움을 느끼다니. 9시 5분이 되었고 마감 후 같이 관객의 취향을 낳았다. 우리 가게까지 도보 5분. 쩝소리 내며 아쉬워하는 나와 그 사이에 셔봇 같은 분홍 벚꽃이 하나둘 사르르 녹아내렸다. 상대를 향해 굳었던 마음의 겹이 페스트리처럼 바스락거리던 그 순간, 만우절 때문인지 벚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참 별거 아니지만 별거이던 그 순간, 천천히 위쪽을 바라보니 조명에 비치면서 흩날리던 벚꽃이 나를 초속 5cm 한 장면으로 이끌었다. 꽃에 취한 듯 내 시선은 떨어지는 벚꽃에서 어느새 그의 얼굴로 향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속도로 내 마음속 깊은 곳 숨겨있던 비밀의 문이 두드려졌다. 묘한 매력의 아무 말 없이 내 옆에서 걷는 것만으로 내 마음의 틈에서 두근거림을 던지었다. 쿵쾅거림은 덤으로. 벚꽃빛 가득한 만우절. 그 빛에 담겼던 2시간, 그리고 5분. 똑똑똑. 당신은 누구신가요? 두렵긴 하지만 당신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관악구 다른 책방도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벤트가 있었고 인스타그램에 어디에 있는지 사진도 올라와서 근처에 있는 관객의 취향에 찾아갔었어요. 뭔가 다른 것도 주문해서 먹어보고 싶었지만 무조건 아메리카노 강요하셔서 그냥 커피만 마셨죠. 또 다른 날 이야기.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가게에서 야간 작업하다 지쳐 책방 벙커 침대 위에서 잠든 날. 몇 시였는지도 도통 생각나지 않는다. 어리어리한 잠결에 기억나는 건 책방냥이 뚱이가 쓰레기통을 엎어 우당탕 소리가 났고 뚱이가 걱정돼 벙커 침대를 내려왔을 뿐. 그때 왜 평소와 달리 뒤돌아 내려오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내려왔을까? 안전하게 내려가고 있다 생각한 순간 몸이 제대로 수직낙하. 디딤대가 있다고 생각했던 곳은 허공만 존재했고 몸뚱이는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혔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시간도 꽤 이른 새벽이고 일요일이라 병원에 가기는 힘들었다. 일단 냉장고에는 아이스팩을 발등에 붙여놓고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제기랄. 그냥 바로 응급실에 갔어야 했나 보다. 8시간 뒤 나는 오른발을 땅에 디딜 수도 없을 정도로 발등이 아작나 버렸다. 몰아치는 숨을 진정하고 종일 벙커 침대 및 코타주에 누워서 앞으로 어찌해야 되는가 두뇌 계산기를 연신 두드려댔다. 내일 책방 인터뷰도 있고 글쓰기 수업도 있고 와인 토크 때 썼던 그릇 설거지도 해야 하는데 밤 10시가 다 돼서야 답이 나왔다. 노답. 이건 뭐 방법이 없었다. 책방 인스타그램에 사실대로 다쳤다고 말하고 책방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침대에서 떨어져 오른발 안쪽으로 다리를 제대로 접들리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 운영 여부는 내일 제 다리 컨디션 봐서 휴무 공지 알려드릴게요. 피드를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이 어서 나으라고 걱정 댓글을 많이 적어주셨다. 정말 고마울 정도로 감사한 사람들이라며 웃는데 내 눈에 보이는 댓글 하나. 헐, 사장님 다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빨리 나으세요. 그 사람이다. 금정역. 나 다쳤다니 손수 댓글을 적어주었다. 우연이겠지? 그냥 타인처럼 친한 책방 주인이 다쳤다니까 별뜻 없이 적은 거겠지 하며 혼자 에이 아니겠지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책방 카톡 플러스 친구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다. 사장님 인스타 봤어요.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좀 일찍 올라갔으면 가게로 병문안을 갔을 텐데요. 정말 나를 걱정해주고 있던 이 사람 진짜다. 이 야밤에 인스타그램 댓글을 넘어 카톡을 보낼 정도로 정 많은 사람. 이모티콘도 없고 그 흔한 기억도 없는 그 카톡. 너무 좋다. 그의 카톡을 보자마자 양가 감정이 들었다. 산에서 굴러오며 점점 커지는 눈덩이처럼 자꾸 마음이 가는데 믿어도 되는 걸까? 정말 좋아했던 상대에게 받았던 예전 연애의 큰 상처, 행여 그 상처 위에 생채기가 날까봐, 또 다시 내가 다치게 될까봐 걱정이 세포가 올라왔다. 내게 호감을 주던 이성에게 일부러 개인 연락처도 주지 않고 사적인 연락도 전혀 안 했는데 지금도 많이 염려되고 겁나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번 딱 한 번만 용기 좀 내볼까? 나 그래도 되겠지?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지 않겠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유유. 낮에는 발 디디지 못할 정도로 발등이 아팠는데 지금은 좀 나아져서 절뚝거리며 가게 청소하고 있어요. 유유. 저도 옛날에 축구하다가 90도로 발이 접질린 적이 있어 걱정이 되어 카톡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이
뭐 이런 이상한 게 다 있나 욕할까 걱정했는데 반응이 별로면 본전이다 생각하고 보냈었죠. 지금 보면 그때 보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날 또 다른 이야기. 대선 소주, 해운대 맥주. 친한 지인의 결혼으로 고향인 부산에 내려갔다가 베트남 여행으로 한동안 책방에 오지 않았던 금정녀. 약 2주 만에 책방에서 만나니 어찌나 반갑던지 나도 모르게 불고기 피자 사온 엄마를 본 마냥 활짝 웃어버렸다. 오랜만이에요.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안 그래도 사장님께 드릴 거 있어요. 저요? 저한테 뭐를? 묻자마자 씩 웃으며 백팩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는 그 사람. 꺼내고 꺼내도 계속 뭐가 나온다. 내가 여행 가면 모으는 냉장고 자석, 책갈피, 그리고 소주랑 맥주? 그것도 대선 소주랑 해운대 맥주? 소주, 맥주,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술이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요? 언제긴요. 저번에 결혼식 때문에 부산 내려간다고 하니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왔어요. 부산 내려가시면 지역 소주 하나만 사다 주세요. 우와, 나는 그냥 농담조로 말해서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 지나가는 말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사오시다니.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대선 소주 2병, 시원 소주 2병, 해운대 맥주 8캔을 사다니. 알고 보니 삼성 다니는 삼숑 동생과 그의 아내를 끌고 부산 대형마트를 한두 시간 돌았다나 뭐라나. 뭔 마음으로 사왔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그저 작은 책방 사장이 한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그 양반. 그 세심함에 반해 지금까지도 미워할 수 없다. 술에 낚였네. 채. 책방 구석에 있는 냉장고 자석들을 보면서 나도 베트남 갔다 오면 저기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샀어요. 사장님이 예전에 부산 갔다 하셔서 기억도 되살려 드릴 겸 부산 간 김에 마트를 가서 술을 살라고 했는데 웬걸? 대형마트에 6개들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뺑뺑 유유. 여기 맥주 사진, 소주 사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부부의 꽁냥꽁냥한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